그리고 이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고 앞으로 긴 전망도 사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미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요. 각자 사업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높게 요구되고 있어요. 잘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뒷받침이 항상 필요한데 이게 좀 약할 때는 다른 곳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큰 기업을 사면 다 오르고 뭐 미국 회사 사면 다 오르는 편한 국면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우면요 그냥 뭐 네임드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딱 사서 그냥 뭐 묵혀두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요 또 어려울 땐 사람들이 숫자를 또 엄격하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숫자를 엄격하게 보는 국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꼭 숫자를 체크해서 숫자가 좋아지는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섹터, 다양한 나라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제가 테슬라 주가 하락과 실적 우려에 대해서 저희 세미나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장기간의 성장의 그림 이런 건 유지되고 있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높은 고평가 논란에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테슬라는 단기 실적 우려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우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도 단기 실적에 의해서 중단기 움직임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추세적인 구조적 성장 하에 이 시클리컬하게 또 사이클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같이 겹쳐서 움직이게 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사이클한 변화가 중첩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먼저 구조적인 거랑 사이클이랑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조적인 거는 그 시장의 지배력, 세상을 바꾸는 기술, 뭐 고객의 로열티 이런 거 쉽게 바뀌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얼마나 커질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근데 사이클은 뭐냐? 이 환경, 뭐 매크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회사의 제품의 사이클도 있을 거고요. 결국 어떤 회사도 이게 일자로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변동을 겪을 텐데 그 변동에 대해서 주가는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무시한다면 상당히 막 2년, 뭐 1년 뭐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는 지금 피지컬 AI로 가는 구조 그림은 좋지만 이 숫자가 약해지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약간의 또 구조적인 챌린지도 좀 있어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저희가 AI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동차 부분 있잖아요. 자동차 특히 전기차 부분은 분명히 중국의 가격 경쟁력 같은 쪽에서 챌린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점유율이나 뭐 유럽에서 점유율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테슬라가 제일 실적 하락이 크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는데 이 나머지 M7 전체에 대해서 광역으로 도발을 하는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크 라트넷이라고요. BOA의 그 애널리스트신데 이 전략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M7도 사실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M7이 뭐냐?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옛날에 그 막 서부 영화에서 말 타고 나오는데 막 황야의 7인이 있었어요. 그거를 본따서 매그니피션트 7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그림도 있고 막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라그니피센트 7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영어에서 레그를 하면 좀 되게 뒤처지는 거잖아요. 뒤처지는 7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이름을 좀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7개는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미국 시총 제일 큰 7개 테크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좋게 보다 안 좋게 보냐 이 논리로 일단 당시에는 미국이 압도적 성장을 했고 뭐 유럽이나 중국 굉장히 뒤처져 있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사실 뭐 부양을 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재정을 지출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도 재정 지출을 크게 했어요. 계속 재정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면서 피스컬이라고 그러죠. 피스컬로 굉장히 압도적 경제가 있었고, 두 번째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이 투자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투자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결국 아웃풋이 이만큼 많아야 되는데, 물론 논란이 있어요. 뭐 중국의 딥시크를 저도 정확히 다 믿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생긴 거예요. 논란이 생긴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이민율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동력에 대한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 성장을 하고 대안이 없을 때는 이게 좀 비싸도 그리고 이게 정당화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더 픽업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이나 유럽의 금융주를 제일 좋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추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양을 하는 나라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주식에 있어서 안 좋다가 좋아지는 게 되게 큰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22년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다음에 23년, 4년에 강하게 돌아서면서 사실 막 숫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 시즌 계속 말씀드리면서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를 낮게 준다. 그 1분기 가이던스 낮게 주는 데는 달러 강세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는 건 반대로 달러 강세면 숫자가 낮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23년, 4년에 거쳐온 가장 강력한 EPS 성장, 이 스토리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먼저 테슬라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면, M7에서 이 테슬라는 분명히 큰 그림에 의해 움직이는 게 맞죠. 저희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20년, 21년에 그 대세 상승기랑 그럼 22에서 24년 초까지 조정기는 그럼 테슬라는 회사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실적이 달랐고요.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실적이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테슬라의 최종 목표 시총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 지금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주냐? 일단 유럽 판매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 우려.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있죠. 다른 서비스 회사들에 비해서. 근데 이런 유럽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양면성인데, 머스크가 정치를 많이 하면서 트럼프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작년 말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작용했어요. 근데 지금에는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알려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독일의 극우 독일 대한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게 막 알려지고 하면서 논란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나치를 막아라 막 그러면서 테슬라에 화재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BYD보다 적게 팔렸는데 기사에는 약간 비호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사실 BYD가 동일 차종에서 사실 가격이 싸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과 이런 이미지,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민감한 정치 문제를 건드리면서 안 그래도 판매량 우려가 4분기부터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더욱 큰 우려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도 또 당장 쉽지 않아요. 중국도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실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쉽지 않은 상태인데, 1월에서 인도량을 보니까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력 차종들이 급감했는데, 물론 이건 약간은 반전 포인트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Y가 이제 신차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아직 기대해볼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격화라는 점은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슈퍼메이저. 진짜 한 사람이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도 하고 있고 XAI로 또 AI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또 근데 정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DOG에서 미국을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막 10억 달러씩 막 차단해서 비용을 줄이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재정에는 좋고 미국 전체 발전에 좋을 수 있지만, 머스크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향방에 갈린 적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테슬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일 때 저희가 좀 테슬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테슬라 다음에 나머지 M7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나 보시면, 다들 같이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1분기 가이던스를 막 강력하게 줘서 서프라이즈를 준 회사가 잘 없어요. 메타 정도만 지금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실적 우려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달러가 전체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수가 큽니다. 미국 내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만 하는 산업도 굉장히 커요. 거의 내수만 하는 사업들. 근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실적 우려가 별로 없어요. 소비 강한 상태에서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 테크 기업이야말로 미국의 수출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해외 매출이 꽤 돼요. 저희가 아는 생각해보면 웨플이고 테슬라고 아마존이고 어디도 다 해외 매출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수출주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화가 약세일 때 미국에다 팔면 한국 원화로 바꿔서 매출이 커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반대인 거예요. 달러가 강세면 이 회사들은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다. 해외 매출이 달러로 컨버팅했을 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좀 숫자가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존이 특히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1분기 가이던스를 낮추는 요인에 환율이 한 2% 정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 약간 이유로 이렇게 집어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올해 초에 얘기를 하면서 강달러에선 테크가 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금융주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벌써 지금 시절 시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제 실적 추정치 변화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실적 추정 변화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면서 올리냐 내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성장했냐가 아니고 같은 기준으로 올해 할 때 올리냐 내리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4주 동안 분기 실적 추정치를 올린 경우가 별로 없고 내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애플, 테슬라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이 4주간의 주간 변동도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시장 글로벌 시장이 지금 꽤 유럽이나 중국 뭐 등등 전 세계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약한 상황이고요. 메타만 유일하게 실적 추정치 올리고 있고 메타만 주가 변동도 좀 좋은 상황입니다. 연간의 흐름으로 봐도 당연히 좀 비슷한 흐름인데 이거를 보시면 여전히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거를 클라우드 기업 M7 중에 제일 큰 비중 클라우드 기업 3개를 묶어서 보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회사들의 클라우드를 보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애저라고 그러잖아요. 애저의 성장률은 원래 옛날에 되게 높은 수준이다가 사실 이게 초기가 더 높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높다가 체감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AI가 도입되면서 클라우드 성장률도 픽업하리라는 기대를 저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4분기에는 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오히려 예상을 못 미치게 나왔어요. 다음에 아마존도 보여드릴 텐데 아마존도 옛날에 높다가 아마존이 1등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이렇게 좀 체감을 했어요. 내려온 다음에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들어왔는데 오늘 있다가 좀 픽업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4분기는 또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이 19% 예전에 막 30, 40 이런 숫자를 많이 봤던 측면에서 보면 좀 낮아 보입니다. 아마존의 다른 리테일 쪽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 좀 묻힌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좀 클라우드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회사 다 클라우드가 별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AI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단계 여기를 좀 1단계라고 보면 좀 넘어서서 이제 좀 3단계 서비스하는 회사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AI 투자 쪽보다는 AI를 활용하는 쪽이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 회사 모두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클라우드가 좀 성숙하니까 투자를 줄이냐가 아닙니다. 투자는 또 다 늘렸어요. 아마존은 830에서 1000, 마이크로소프트는 557에서 800, 구글은 525에서 750달러로 투자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가 매출이 막 빵빵 늘면서 투자가 늘면 되게 좋은 거죠. 이 선순환이라고 막 이런 플라이휠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아니라 매출이 좀 체감하고 있는데 투자를 늘린다?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뭐 투자를 받는 뭐 엔비디아 이런 건 좀 반등한 요인이 됐는데 이런 이 대표 클라우드 회사들의 약간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들의 투자된 AI, LLM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붙이거나 이 고객들에게 효용을 높여주는 이런 AI를 활용하는 회사들, 팔란티어, 클라우드 플레이어,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매출 성장이 좀 더 오히려 크게 나오는 그런 국면에 있어요. 좀 시총이 큰 회사들 중에는 이게 메타나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 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LLM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좀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사실 실적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애플이 뭐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아이폰 판매가 크게 하회했죠. 예상치인 7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1년 전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이게 중국에서 감소가 큽니다. 중국이 자국 폰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규제로 인해 AI 기능을 탑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AI 시대인데 AI를 탑재 못하니.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좀 재밌는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이걸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에서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는 또 못하게 했나 보죠. 그래서 알리바바 지금 주가가 홍콩에서도 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 애플의 숫자가 좀 하회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 이 테슬라와 애플의 공통점이 물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전쟁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에도 관세가 들어갈 수도 물건 값이 비쌀 수도 있고 이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에 대항해서 타겟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는 거죠. 완전히 서비스만 하는 회사는 관세를 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지금 약간 불리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일단 들어가면 중국이 제조업 산단이 잘 돼 있고 뭐 더 싸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국과 경합할 시에는 이게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뭐 테슬라도 뭐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앞서겠지만 이 전기차만 놓고 볼 때는 또 뭐 이런 중국에서 더 비슷한 급을 더 저렴하게 만든다. 뭐 배터리도 우리가 만든다.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M7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 생산 차질, 이제 중국 수출 규제 이런 거로 수치가 좀 약할까봐 저희가 또 포트 옛날에 있다 빼고 했었는데 약간 오히려 뭐 좀 우려가 좀 풀린 부분도 있어요. 중장기 성장 우려는 좀 풀렸는데 왜냐면 그 빅테크들이 자기들 성장이 체감함을 불구하고 계속 투자 많이 하겠다, 뭐 딥시크가 나도 투자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의 약간 그림은 중장기 그림은 약간 깨지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가 옛날에는 저희가 23년, 24년 중반에 엔비디아가 최고의 주도주일 때 보시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추정치가 올려고 계속 추정을 올렸거든요. 근데 추정치 올리는 흐름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를 제외한 M7 전체가 조금 약간의 우려에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그니피션 7의 깜짝 매출이 사라졌다. 이게 그러니까 매출은 잘한다는 거예요. 깜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진 건 아닌데 그냥 생각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몇 개 회사 막 서프라이즈를 막 침 때리면서 막 2023년 4년에 막 주가 올랐는데 그런 깜짝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깜짝 매출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에서 AI를 수익화할 잠재력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AI 3단계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서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과거에 뭐 이런 칩, 클라우드, 하드웨어 이런 데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이 얘기하는 3단계 기업들은요, 또 하나같이요, 또 21년 팬데믹 때 크게 올랐다가요 22년에 다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23년, 4년 중반까지 빅테크들이 고점을 넘어갈 때 사실 많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회사를 보여주면 이제부터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사실 뭐 24년 초까지만 해도 뭐 그게 21년에 고점을 전혀 근처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여력이 있다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야 성장 기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미 충분히 고성장을 하고 성장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빅테크, 이쪽에서 수급의 이동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중대형 회사들에서, 이 회사들도 뭐 시총 작지는 않거든요. 몇십 조에서 100조 이렇게 되는데 뭐 팔란티오 같이 200조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회사들로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M7에 집중돼 있던 투자와 또 성장률이 지금 미국의 다른 업종으로도 좀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중대형 IT 서비스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금융주나 뭐 이런 다른 미국의 다른 쪽들이 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업종 간의 변화라면 좀 나라 간의 좀 성장률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이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가, 제일 선진국이 더 성장하기도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미국은 더 가장 많이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적어도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이 픽업할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양 많이 하는 나라가 제일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부양할 수 있는 거, 유럽은 사실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금리를 내리고 더 세게 내리고 할 거다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파월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픽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미 금리 좀 내렸는데 세게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부양 스탠스고, 그러니까 중국은 또 24년에 중반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뭐 7, 8월에 진짜 중국 지도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부양 스탠스 바꿨잖아요. 그래서 부양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자국에 갑자기 뭐 딥시크 같은 뭐 이런 뭐가 막 튀어나오고, 뭐 알리바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투자한 게 많이 있었네. 뭐 로봇도 많이 투자했고 AI도 많이 투자했었네. 뭐 이런 게 부각되면서 갑자기 뭐 의외의 성과를 보이면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리밸런싱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데이비드 테퍼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막 중국에 좀 포지셔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를 사실 꽉꽉 들고 있었고, 또 미국에 우리가 빅테크를 넘어서 이제 막 내러티브 주식을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럼 내러티브 주식들을 싼데 숫자가 잘 나오는 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이쪽으로 또 수급 이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장 격차가 어떤 특정 곳에 몰려 있다가 다른 여러 곳으로 분산될 때는 리밸런싱 되는 형국에서는 이 빅세븐만 보지 말고, 또 너무 미국의 내러티브 주식, 일부 주식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나, 그러니까 미국의 중대형 다른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저희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상대적 실적 흐름이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고 앞으로 긴 전망도 사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미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요. 각자 사업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높게 요구되고 있어요. 잘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뒷받침이 항상 필요한데, 이게 좀 약할 때는 다른 곳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포트에서 이렇게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러티브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연말을 지나면서 계속 빼서 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 주식들도 사실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또 어떤 특정 다른 섹터들이 좀 성장이 없으면 이런 내러티브를 살려서 이렇게 쭉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 주식들은 항상 내러티브가 강하게 반영한 다음에 높아진 점에서 다른 저평가된 주식이나 다른 쪽의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쏠림이 가면서 이쪽이 많이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빅테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저가면서 들어가겠죠. 근데 내러티브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수급을 상당히 많이 뺏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큰 기업을 사면 다 오르고 뭐 미국 회사 사면 다 오르는 편한 국면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워드 막스라고 저희 많이 막 여기저기 인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그분이 S&P 500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했어요. 10년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지금 우리가 사려면 PER이 22배 이상에서 사야 되는데 이 배수에 사면 앞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2~3%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엔 10몇 %였잖아요, 연평균이요.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높게 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체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S&P 500 내에서도 좀 다른 쪽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우면요, 그냥 네임드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딱 사서 그냥 뭐 묵혀두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요, 또 어려울 땐 사람들이 숫자를 또 엄격하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숫자를 엄격하게 보는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꼭 숫자를 체크해서 숫자가 좋아지는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섹터, 다양한 나라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주간 포트폴리오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다른 시각,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냐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꼭 구독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다른 시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댓글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